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Hello, Mr. Simon C. Can you Thank hear you very me? much.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노트 스피치에 대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노트 연설을 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이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이 지금 아주 주요 도시 중에 하나죠. 또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AI 테크놀로지 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소속이고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오늘 현재 어떤 맥락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굉장히 많은 기후 변화를 겪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굉장히 우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상이 어떻게 1도 넘어가면 1도 이상 상승하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죠.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도시들이 해수면 아래로 해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요. 또 더 건조해지고 습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도 최근 강우량이 느려서 더 홍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국도 그랬죠. 큰 홍수가 있었고요. 기후변화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재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산불, 폭설, 그리고 이상기후를 갖고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날씨가 점점 더 극단화되고 그리고 더 아주 극단화된 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죠. 또 온실가스도 줄여야 하겠죠. 또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델링 또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아이디어는 다 오래된 것들이죠. 올드 아이디어, 옛날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많은 여러 해 전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폴로 프로그램 아실 것 같은데요. 이때 사람을 처음으로 우리가 달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지구로 귀환했죠. 이것들이 그냥 미션이었습니다. 그 미션 자체가 많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로켓을 타고 사람을 달에 보낸 다음에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고 달 자체에 가서 샘플을 수거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미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이 전체 것은 아폴로 프로그램은 바로 최초로 우리가 사람을 달에 보냈던 것인데요. 물론 아폴로 그 이후로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이 아폴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아폴로 13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아폴로 13호죠. 오른쪽 왼쪽 그림 가까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 모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모듈이라 하는 것은 아폴로 13호에서 활용된 기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아폴로 13호는 이 달에 갔지만 사실 그 발사체가 폭발했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산소가 누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산소가 더 부족해서 제한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그 다른 이유로는 아폴로 13호가 실패했던 이유는 또 에너지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연료 전지와 관련된 계산이 산소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 산소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정말 사람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킬까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미션을 하면서 이 우주선이 달을 돌면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며칠간의 미션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사람이 거기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달을 주변을 회전하면서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하는 것이었죠. 또 달에도 착륙을 하고 다시 슬링샷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두 가지 도전이 있었죠. 충분한 산소가 필요했었겠죠. 또 에너지도 필요했었겠죠. 아폴로 13호가 성공하려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운 좋았던 것은 여기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분석적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 트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주 미션, 우주 왕복선을 똑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엔지니어들이 모아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올바른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켜고 끄고 언제 어떻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동할 것인지, 파워를 언제 넣을 것인지, 언제 발사할 것인지 등등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이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를 만약 다 아신다면 또는 영화도 보셨다면 이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했던 것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아날로그 트윈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해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 미션은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달에는 내리지 못했지만 하지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출해서 임무 도중에 구출했던 것이죠. 트윈을 활용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날로그 트윈 또는 물론 디지털 트윈이겠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사람을 다시 되돌려 귀환시킨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디지털 트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인더스트리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주 많은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든지 우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요. 우리가 사람을 모델링하고 싶을 때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기후라는 것이 아주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왜 기상 예보가 항상 맞지 않느냐? 오늘 비가 온다 해놓고 비가 오지 않고 항상 그렇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많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는요. 이 관측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려면 여러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솔루션을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예측한다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리소스가 불충분합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 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슈퍼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있죠. 기상청에서요.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더라도요. 수미 프론티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이 이것을 통해서 해상도도 높아가고 있고요. 1km 정도 해상도를 갖고 있죠. 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슈퍼컴퓨터들이 이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m 정도의 해상도를 갖기 위해서는 약 1000만 배 정도 성능의 컴퓨터파가 필요합니다. 현재보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1m로 한번 가볼까요? 해상도. 그러면 1억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싱가포르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지도인데요. 이 해상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레졸루션 해상도입니다. 아주 어렵죠. 사실 이것을 글로벌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이것을 로컬 모델에서만 활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리소스의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사이즈의 기술, 새로운 복잡성, 새로운 물리, 새로운 화학 등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잡성이 만들어질 것으로 앞으로 그런 도전 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구에 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서 한 가지 도전 과제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충실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 동기화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요, 또 상호 운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t's a lack of common standards and tools. 또 다른 부분은 표준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Find ways of resolving these problems. 네, 그리고 다른 것은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각각 다른데 한 로케이션에 모두 다 집합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챌린지였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고 툴도 서로 다른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집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어떻게 저희가 물리학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메타버스 안에 사이언스를 접합시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시도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기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어크래프트가 어떻게 얼만큼 멀리 가고 작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다음 예측하기도 어렵고 계산이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컸어야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지불을 할 수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모델, 서로게이트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배웠던 물리학 그리고 모든 공식들을 굉장히 간단한 포뮬러로 합쳐서 저희가 대체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였죠.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첨단의 AI 알고리즘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I 알고리즘은 굉장히 지금 만연하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도 AI 알고리즘의 굉장히 최첨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이 결과는 어떨까라는 것들을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예측까지도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예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제품 안에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게 이제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거를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쪽으로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적 AI 타임라인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토 인코더까지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티피셜 페이스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경 같은 것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AI를 활용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메타버스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컨텐츠를 넣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넣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타버스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최근 동향을 보시면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앱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저희가 덕분에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던 건데요. 이제 바로 노이즈를 안에다 넣으면 이거를 인풋시키면 이거를 리버스로 통해서 우리가 노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새로운 펑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컨버전이 사실상 굉장히 우리가 발전해 오는데 어려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드저니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앱들이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이제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안에 텍스트를 넣으면 비디오까지도 탄생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을 해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블럼 이제 솔빙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1시간짜리 비디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시한 고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토샵 같은 것도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쪽이나 마케팅 산업 쪽에서
관련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앱과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R과 그리고 BR로 이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툴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게 이제 인스턴트 너프를 내놨습니다. So we can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3D 이미지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도 지금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산업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건데, 이제 코카콜라에서 최근에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또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due to the lack. 네, 시간이 적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접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마케팅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VIDIA and WPP are building a groundbreaking, generative AI-enabled content engine to enable the next evolution of the $700 billion digital advertising industry. Built on NVIDIA AI and Omniverse, this engine gives brands the ability to build and deploy product-accurate and brand-compliant content faster and more efficiently than ever before. The process starts by building a physically accurate digital twin of a product using Omniverse Cloud, which connects product design data from industry standard tools. Then, WPP artists create customized and diverse virtual sets using a combination of digitized environments and generative AI tools by organizations such as Adobe and Getty Images, trained on fully licensed data using NVIDIA Picasso, ensuring that generative AI content remains accurate and on brand. Generative AI and manufacturing data allows WPP to build accurate photorealistic visual content and e-commerce experiences that bring new levels of realism and scale to the industry. 네, 그러면 이제 또 NLP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연어 처리인데요. 요새 굉장히 업계에서 많이 다루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챗 GPT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오면서 발전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고리즘이 NLP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를 보시면 이 NLP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관련된 이제 AI 알고리즘도 더욱더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챗GPT가 이제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챗GPT 4.4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은 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모델들을 활용해서 다음 문장들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내놓는 게 바로 챗GPT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의 챗GPT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회의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소매업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을 변화시키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간단하게 그 리스트인데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앱들입니다. 이 모든 앱들이 GPT에 GPT 3.5, GPT 4에 의존하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거의 저로서는 한 스크린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만들 때마다 다 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또 사이언스 컴퓨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계시다면 흥미로울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LLM을 활용하는데요. 이것으로 코드를 생성하죠. 또 그래프도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 코드를 씁니다. 그 자연 언어 프로세싱을 활용했어요. 자, 이것의 뜻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실제 코드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든지 C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구조라든지 또 그것을 최적화는 해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프로그래밍 능력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자연 언어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단지 이 자연 언어 프로세스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직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죠. 그중 한 사례가 바로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의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한 사례가 클래스 AI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의료 진단 그리고 임상 계획 등등을 짤 수 있는 앱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의사들을 도와서 실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사례 한번 볼까요? 음악이죠.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음악 LL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딥 AI를 활용해서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들, LLM 그리고 등등을 활용하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LLM은 또 챗GPT가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GPT를 활용함으로써 이 에이전트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작업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LL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성하는 것이죠. 임무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태스크 임무는 이 태스크 플래닝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최종적으로 결과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 자체는 일종 코스트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모델을 선택하고 나면 그리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고 나면 올바른 태스크 임무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 오토 GPT 같은 것들처럼 한 사례입니다. 이 오토 GPT 역시 상당한 강력한 툴이죠. 기본적으로 GPT 에이전트는 GPT를 쓰지만 스스로가 학습해서 더 많은 흥미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안 들어가겠지만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도 있고요, 트랜스폼 모델 등등도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아주 흥미롭고 멋진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델들이 아주 높은 양의 엄청난 양의 리소스를 요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모델들은 아주 대형 모델이고요. 수십억 개의 컴퓨터들과 그리고 여러 성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연구원들도 어떻게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서 이 필요한 것들을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에게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될까요? 기후 커뮤니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최적화, 화학 등등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엄, 중간 날씨 예보 등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 불완전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충분한 센서가 아직 없으니까요. 더 많은 센서를 구축하고 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빠진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르게 쓰고 있는 방법은 이 기후 예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외 다른 것들도 지금 있죠. 그 외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이 기후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기술 중에 하나가 물리학을 신경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경망을 유런에 활용하는 것은 이 취지는 데이터 자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 자체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죠. 물리적인 방정식을 활용해서 그것에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학습시킨 다음에 물론 학습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신경망을 활용해서 그 모델을 시뮬레이션 시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650기가를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최적화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각 모든 풍력 발전기가 그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입니다. 풍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각 터빈들을 최적화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와 고충실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위치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황금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싱글 하나의 터바인이 100코 CPU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이 CPU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모듈 리스트와 비디오 아미버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 40일간 걸리는 CPU 시뮬레이션 15일로 줄였습니다. 거의 4만 시간 더 빠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델을 더 낮은 해상도로 돌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이론을 이용해서 이 초해상도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적으로 실제 모델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실 때 더 이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픽셀화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해상도로 보면 더 많은 텍스처가 더 상세하게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더 정확하게 구축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각 터빈이 어떻게 비디오 최적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각각의 풍력 발전기가 어떤 발전량을 가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거대합니다. 100메가와트 풍력 발전소가 2만 개의 추가 가구에 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디지털 트윈 유니버스를 보셨습니다. 이 저희의 플랫폼은 모든 여러 것들 옴니버스는 여러 것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여러 재원, 여러 툴 그리고 서로서로와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도전 과제들, 디지털 트윈의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다양한 도구들이 서로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옴니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복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연결성도 확장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툴들, IoT 기기들 간의 연결성 등등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최적화 등등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되겠죠. 또 싱글 소스 줄 수도 있죠. SS나 시뮬레이션,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된 월드가 구축 가능하고요. 다양한 툴과 에코시스템에 대한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장벽 없는 협업, 그리고 누구나 옴니버스 플랫폼에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 에코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시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사례로 돌아온다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앞으로 지구의 디지털 트윈을 옴니버스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망 네트워크 등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리어 뉴럴 오퍼레이터도 쓰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대한 모델,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고요.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기반할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옴니버스는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요. 그리고 더 낮은 해상도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많겠지만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지구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High-resolution weather simulations, as provided by DKRZ's ICON code and vast amounts of observational data, allows us to determine the state of the Earth with unprecedented fidelity. But exploring and working with this data can be a challenge. Technologies like the NVIDIA Omniverse ParaView connector allows scientists to interactively analyze weather and climate data in 3D, to combine information from multiple sources, and to explore what-if scenarios. This takes us ever closer to a realistic, interactive digital twin of the Earth. Let's look at two examples.
In August 2019, Hurricane Dorian developed into a massive Category 5 hurricane, causing over $5 billion in damage in the Bahamas and the southeastern US, with sustained winds of 185 miles per hour. Viewing high-resolution simulations like these integrated forecasting system simulations in Omniverse allows scientists to analyze the behavior of storms such as this in detail, interactively, and in full 3D. This not only aids in understanding the physics of weather systems, but also allows inaccuracies in models to be identified and refined. With the Omniverse ParaView connector, visualization modalities of ParaView, like streamlines, become available within Omniverse and can leverage the RTX renderer or be fused with data from other sources. These sources can be static or computed on demand, such as mapping service, surrogate model, or an AI-informed physical model. Here we show AI-based image segmentation of satellite data, which was used to detect flooded areas and to classify land use before and after Dorian hit. The network performing the segmentation can run as a service and be triggered on demand. Once we have interactive access to all this Earth science data, a next step is to play through different scenarios. On-demand evaluation of surrogate models or access to real-time physics engines can help exploring the impact of our actions in this virtual world. With access to real-time physics models as enabled by Omniverse, we can not only explore pre-computed data, but also simulate on the fly. Here, we use real-time fluid dynamics simulation to show the vapor plume emerging from a cooling tower. A user can quickly explore the impact of the plume, depending on the wind conditions or the steam output. Similar models can be used to interactively explore the dispersion of aerosols or contaminants. NVIDIA Omniverse is a powerful platform for massive-scale digital twin simulation. We're excited to see where it takes us next. So with that, 네, 이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NVIDIA 사이먼